네, 안녕하세요. 이게 마이크 나오는 건 맞죠? 오늘부터 이제 26회니까 중간에 4번 일요일이 있으니까 딱 한 달이 될 텐데요. 9월 3일까지 좀 지금이 아마 제일 그 국제정치학 공부하기 분량도 좀 늘릴 수 있고 좀 시간을 많이 써가면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때니까 26회 동안 한번 좀 빡시게 해서 다른 거 없고 일순환 끝날 때 그러니까 9월 3일 정도 이제 수업 마칠 때 여러분이 딱 2가지만 할 수 있으면 제 이 수업의 목표는 달성될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가 기출 문제를 최대한 그 2002년 것까지 다 끌어다가 한번 볼 생각에,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문제로서 값어치 없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빼버리고 문제로서 가치 있는 문제들은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구해서 좀 풀어볼 생각인데, 첫 번째는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나든 출제자가 이런 취지로 문제를 만들었구나 하고 출제자의 문제 그 출제 의도 이거를 파악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9월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다음에 답안을 내년 6월 달에 시험장 가서 쓸 만큼 답안을 잘 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이론도 좀 정확치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들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개념이 답안에 현출돼서 그대로 이제 답안을 만들기도 좀 어려울 거고, 중간중간에 조작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조작 작업도 좀 어려울 거고, 이래저래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아서 내년 6월 달에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서 이제 답안을 쓰는 것만큼 깨끗하게 다 쓰지는 못할 텐데, 그래도 목차는 만들 수 있거든요. 출제자가 뭘 원하는지 알고 거기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목차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전체적인 설계도는 좀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2가지. 그러니까 문제를 왜 냈는지 알겠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내가 어떻게 설계도를 짜가지고, 그래서 이제 출제자가 원하는 거에 내가 어떻게 답할 건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얘기가 조금 길게 됐는데 그게 이번 저 일순환의 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표를 좀 크게 잡고 지금 일순환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예비순환을 안 듣고 지금 일순환 막 입문해서 지금부터 이제 이론 정리도 하고 개념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오신 분들도 있고, 다 조금씩 다를 텐데, 어찌됐든 내년에 여러분이 책을 몇 권을 읽고 시험장에 가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책들을 꼼꼼하게 잘 정리해서 시험장에 가느냐,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내년에 시험장 갔는데 출제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느 학교 선생님인지 알 수 없고,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연구원의 연구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만 열심히 만드는 사람이 문제를 출제할 때도 있고, 학교에 계신 분이 학교에서 학생들 가리키던 거에 일환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어찌됐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그냥 답안을 잘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답안을 잘 만드는 거에 여러분이 딱 4가지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문제제기 공유하는 거고, 그다음에 2번째가 목차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거고, 3번째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4번째가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3번하고 4번은 최대한 우리가 잘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은 그렇게 아주 많이 노력하지 않더라도 대략 어떻게 할 건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1순환에는 1번, 2번 문제 제기하고 목차 만들고, 요거까지 일단 목표로 해서 좀 열심히 해두고, 그 뒤에 우리가 2순환 11월 달에 아마 하게 될 텐데, 그리고 내년에 3순환 또 있으니까 그때 세부적으로 내용들 좀 채우고 좀 다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론을 좀 정교하게 다듬어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그때 또 반복 학습하면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일단 요 순환에 26회 동안은 한번
최대한 많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래서 출제자가 어떤 취지로 문제 만들었는지랑 그다음에 어떻게 목차를 만들면 좋은 목차가 될 건지 뭐 이 연습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매해 그 원래 첫날 첫 시간에 제가 보통 뭘 했냐면 답안 특강에 그 답안지를 쓴 친구들 중에 저한테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은, 뭐 예를 들면 A 플러스 받은 정도 되는 답안들이 좀 있어서 그걸 나눠주고 실제 답안은 이렇게 쓰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해드리고 했는데, 그게 지금은 오늘은 별 의미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계속 기출문제 풀 건데, 기출문제 풀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보고 혹시 그 모의고사에 관련해서 똑같은 문제로 굉장히 잘 쓴 답안들이 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점수를 한 70점대 후반 정도까지 맞는 사람들은 어떻게 글을 쓰는지 여러분들이 내년에 여러분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고득점을 하려면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그거는 그때 직접 써보신 다음에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더 노력하는지 뭐 이거 비교해 보시면 좋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처음 해볼 건데요. 이따가 중간에 그 올해 외교원 시험 문제 중에 1번 문제가 좀 어려워요. 혹시 기출문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어려운데, 그거 가지고 제가 잠깐 중간에 시간을 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직접 만들어 보게 할 생각이에요. 시간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대한 거대로 이제 쓰진 않을 건데, 그러니까 뭐 오늘 첫날이라 제가 열심히 강의하면 그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고 아, 이렇게 공부하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렇게 정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통 오셨을 건데, 그 중에 대부분 그렇게 할 건데 중간에 한번 목차를 좀 만들어 볼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7월 달부터 그 목차 특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목차들을 직접 써보게 하고 제가 거기에 이제 코멘트 해가지고 돌려드리고 했는데, 제가 기대한 것보다 목차 구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차 특강에 와서 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간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 다를 대변하진 않겠지만 대체로 아마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목차 구성이 거의 안 될 거라서 이것도 안 되면 답안 쓰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좀 설명하고 중간에 한 20분 정도 시간을 갖고 올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목차를 만들어 볼 건데, 올해 1번 문제가 목차 구성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한번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목차를 만들어야 채점자를 좀 만족시키는 목차가 될 건지, 어떤 논리가 있는지 뭐 한번 구성을 해볼 거고, 그거는 깨끗하게 잘 정리하셔서 제가 이따 코멘트 할 때 그거 한번 여러분 목차하고 제 목차하고 좀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잘 구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제가 주말에 토요일 날 그거 다 다시 코멘트 해가지고 월요일 날 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중간에 그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오늘이 첫날이니까 첫날 여러분의 목차 구성하는 정도 하고 9월 3일 정도 됐을 때 여러분이 모의고사 문제도 좀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목차 퀴즈를 8월 8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목차 퀴즈를 일주일에 4개. 그러니까 모의고사 안 보는 날은 목차 퀴즈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그렇게 해서 한 4주 이렇게 빡시게 목차 만들어 보면 아마 9월 3일 우리 강의 끝날 때쯤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차 만드는 게 오늘 만드는 거랑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직접 비교해 볼 생각이니까 이따가 20분 동안 좀 어렵더라도 꼭 목차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이걸 답안을 쓸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자료가 총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하나 있고요. 한 1시간 정도 이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좀 넓게 되어 있는 이 자료가 하나 있죠. 요거는 이 옆쪽에 지금 여백을 많이 뒀는데, 요거는 이따가 요 옆쪽에다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목차를 그대로 이제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는 문제 해설이라고 돼 있는 자료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 3가지가 있는데,
일단 해설은 지금 보지 마시고 보면 여러분이 지금 목차를 만드는 그 여러분의 능력과 제가 목차를 만드는 거하고 섞여가지고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판단하기 좀 어려우니까 해설은 나중에 목차 만들어 놓고 나서 보시면 좀 적나라하게 이제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지 배우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이 두 가지는 옆으로 치워놓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료 가지고 일순환에 우리가 뭘 할 건지 잠깐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한 2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저희 원래 계획은 목차 퀴즈 볼 때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목차 퀴즈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내년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내년에는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세 문제를 120분 동안 풀어야 되니까 세 문제 목차 담는데 20분을 넘어가면 좀 애를 많이 먹어요. 목차 담느라고 정작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서술하기 좀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고 나쁜 거는 30분 넘어가 버리면 이제 한 문제는 날라갔다고 봐야 돼. 됐죠? 세 문제 중에 3번 없고 그냥 1번, 2번 갖고 문제 푼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3번 없이 시작하면 아마 3번이 보통 30점이니까 70점으로 시작할 거고, 70점으로 시작하는데 채점자가 점수 제일 많이 주면 80% 주거든요. 그러니까 70점으로 시작해서 80% 정도 받으면 60점 일단 못 넘으니까 국제정치가 아마 조금 애를 먹게 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목차 담는 시간을 최소한 한 20분 안으로 줄이면 좋고, 만약에 더 줄일 수 있다, 뭐 그러면 한 10분이나 15분 안으로 줄일 수 있으면 105분 정도 글을 쓸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이제 이상적인데, 지금은 그럴 정도 여력이 아직 그 공부가 그 정도까지 안 찼으니까 한 20분 정도 쓰면 될 것 같으니까 이따가 그건 한 20분 정도 써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시고,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가시면 맨 위에 박스에 제 메일 주소가 있어요. 이 자료 안 버리신다고 전제하면 요 그 메일로 혹시 뭐 질문이 좀 정리가 안 된다 하시면 메일로 질문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시면 거기에 이제 답해 드리도록 하고, 수업할 때는 쉬는 시간이나 그리고 수업 끝나고 질문 받을 거니까 쉬는 시간하고 수업 끝날 때 오셔서 질문하면 되고, 뭐 예비순환 때도 똑같은 얘기 했는데 지금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미리 한 가지만 공지하면, 질문하실 때는 우리가 시간을 좀 절약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좀 덜 기다리게 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질문을 두 가지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나는 질문이 몇 개다? 3개면 3개, 뭐 2개면 2개, 4개면 4개.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고, 두 번째 질문은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고, 세 번째 질문은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고, 한 줄로 요약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그게 이따가 제가 코어 퀘스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건데, 핵심 질문을 만들 때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가지식을 만들 때도 제일 중요한 거라서 꼭 한 줄로 요약해서 질문을 정리하시고, 만약에 한 줄로 요약이 안 된다 그럼 지금 본인이 지금 뭔가 궁금은 한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궁금한지 잘 모르는 거니까 한 줄로 요약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대략은 대부분 받아본 질문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답을 해드리면 될 듯하니, 항상 이제 그 원칙만 잘 지키셔서, 그러니까 질문이 몇 개고 첫 번째 질문은 이거고 두 번째 질문 이거고 세 번째 질문 이거고 이렇게 정리해서 저한테 질문하도록 하시면 서로 시간을 좀 많이 아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한 줄로 질문했는데 잘 모르겠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 못했다 그러면 다시 재부연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질문하는지 물어볼 테니까 그때 이제 부연 설명하면 되니까 무조건 한 줄로 요약해서 질문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네이버에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법률저널에 매주 칼럼 쓰고 있는데 그 칼럼들 모아가지고 올려놓은 거거든요. 거기에는 뭐 여러분이 안 읽어도 되는 그런 주제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나 정치 사상 중에 여러분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주제들도 있는데, 그래도 제일 많은 주제가 보통 제가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글을 쓰는데, 지정학하고 국제정치, 그 다음에 민주주의 관련한 국내 정치, 그 다음에 정치 사상, 이렇게 3가지를 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마 여러분한테는 국제정치가 제일 글 양도 많으니까 그거 미리 좀 찾아가지고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거 보신 다음에 좀 흥미를 가지면
그 관련된 논문들이나 아니면 좀 더 자료를 찾아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테니까 그걸 좀 짬짬이 좀 읽으시면 좋겠고, 올해 저 통합논술 문제도 좀 어려웠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통합논술은 따로 우리가 어디 학습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통합논술에 나오는 주제가 국제정치학 교과서에 딱 나오는 주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주제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통합논술은 국제정치학하고 조금 다른데, 국제정치학은 일단 어느 정도 논쟁이 정리가 돼야지 시험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학자들도 견해가 좀 정리가 돼야 출제해도 이게 채점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부담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대략 뭐 올해 만약에 논쟁이 시작되면 그 올해 논쟁이 시작된 걸 갖고 내년에는 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5월 달에 논쟁이 시작됐는데 6월 달에 시험 문제 만드는 건 좀 부담스러워서 잘 안 내거든요. 근데 통합논술은 달라요. 통합논술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통합논술은 어떤 분야에 있는 선생님이 밀어붙이느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국제법 선생님이 좀 세게 밀어붙이면 국제정치에서는 별로 할 말 없는데 어쨌든 동참해야 되고, 경제학 하는 분이 세게 밀어붙이면 국제정치나 국제법은 별로 할 말 없지만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엽적이거나 혹은 국제정치학에서 굳이 이런 걸 다룰 필요가 있을까 싶은 주제들을 다루기도 하니까 범위를 모르겠으니 저 칼럼들 중에 조금 약간 사이드로 좀 넓어지는 주제라 해도 아마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투자하시면 읽으실 수 있을 테니까 그 칼럼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해서 소개해드렸으니까 그건 좀 짬짬이 한번 보세요. 뭐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씩 내갖고 볼 거는 아니고, 공부 잘 안 될 때 한두 개 정도씩 읽어보시면 뭐 대략 어떻게 요즘에 국제관계가 흘러가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추세는 좀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